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신설 과목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챕스랜드의 찐 정리로 저희 교재를 모방한 타사의 유사 제품으로 혼동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챕스랜드의 찐 정리 이름을 꼭 확인해 주시고 바로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을 통해서도 공식 판매처 링크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공사장 안전관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소방관계법령 파트에서 건물을 막 지어 올리고 공사를 하는 건설 현장에서도 그런 공사 과정 중에 화재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뗄 수도 있는 그런 간편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죠.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그에 맞는 계획과 안전수칙을 세워서 안전하게 작업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사장 안전관리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사 현장의 규모가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그래도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대적으로 좀 소규모인 조그만한 그런 공사 현장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실정이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 쪽에서도 이런 공사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나 업무까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소방의 영역에 들어오는 건물이라면 일단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그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그 공사 현장에는 임시 소방시설을 갖추고 유지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죠. 이렇게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도 그리고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관리, 피난 방화시설의 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리고 그 밖에도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자, 그럼 이 임시소방시설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임시소방시설이라고 하는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볼 건데 빠밤!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하나 쳐주세요. 우리가 임시가 아니라 그냥 정말 건물에 제대로 집어넣는 소방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비난구조설비 이러한 무슨 설비들이 들어갔는데 이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은 말 그대로 그냥 정말 공사하는 동안 설치했다가 나중에는 철거해서 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간편하고 찌끄만한 기구, 장치 이런 것들이 이 임시 소방시설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먼저 불이 나면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상경보장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불이 났을 때 제일 간단하게 들고 가서 쏠 수 있는 거 바로 소화기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리고 소화기만으로는 화재 진압이 원활하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용량이 큰 소화수를 방사해서 한 20분 정도 쏠 수 있는 간이소화 장치라는 것도 임시 소방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거나 또는 유독가스 같은 게 누출되면 폭발이나 질식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고요. 그 외에도 반짝반짝 빛나면서 피난 동선을 알려주는 간이 피난 유도선과 어둠 속에서도 계단실 같은 곳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비상 조명 등도 임시 소방시설의 일종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에서는 용접같이 불티나 스파크가 튀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불티가 튀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죠. 그러한 불티로부터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 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화포까지가 임시 소방시설에 포함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 하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 간이소화, 비경보, 가설, 간이요도, 비조명, 방화포 자, 요렇게 같이 천천히 불러볼까요? 시작! 소화, 간이소화, 비경보, 가설, 간이요도, 비조명, 방화포 이렇게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7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따라서 이미 쓰고 있는 사용 중인 건물에서 증축해서 더 짓는다거나 또는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개축 또는 대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건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건물에서의 증개축, 대수선, 인테리어 공사는 이미 여기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 안전관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유형과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읽어보셔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각자 읽어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간략하게만 살펴보자면 일단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공사 현장에서 기계나 장치들을 쓰려면 전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임시로 들어가는 가설전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또 보통 이런 공사 현장은 전선이 매립되어 있거나 막 널브러져 있는 시설 뒤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이 나도 이걸 모르고 있다가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기 화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공사 현장이 그냥 사람들이 막 지나다닐 수 있는 장소에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밤에 몰래 들어가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방화를 저지를 때는 휘발유 같은 거 들이부어가지고 방화를 저지르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공사 현장 주변에는 불 붙을 만한 가연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 불이 번져서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인에 의한 방화가 또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컨테이너처럼 안에서 잠깐 휴식하거나 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가설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난방기구, 기름난로 이런 거 쓰다가 어이 김 사장 잠깐 와서 봐봐 이래가지고 자리를 비웠는데 거기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가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튄다던가 또는 흡연 중에 생긴 담뱃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러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볼 내용은 공사 단계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 공사를 진행하는 초기부터 완공이 되기 직전까지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화재 위험도, 리스크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완공되기 직전에 화재가 난다면 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규모나 위험도가 가장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3단계로 나누어서 더 자세히 보면 우선 공사 초기, 기초공사나 골조공사 같은 공사 초기 단계에서는 연료 지배형의 양상을 띱니다. 이 연료 지배형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계속 태워먹을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것들이 이 화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연료 지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사 초기에는 사방이 개방돼서 뚫려 있다 보니까 유입되는 산소량은 충분하겠죠. 그럼 이때 이 화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뭐가 되냐면 바로 주변에 널려있는 가연물. 이 불길이 태워 먹으면서 먹이로 쓸 수 있는 연료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이 화재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사 초기에는 연료의 지배를 받는 연료 지배형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공사 초기보다는 좀 더 진행이 돼서 이제 커튼 월이나 또는 벽체가 세워진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주변이 막혀 있으니까 산소가 유입되는 양이 제한적이겠죠. 그럼 이 안에서 태워 먹을 수 있는 연료들을 어느 정도 태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화재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산소의 양, 환기량이 이 화재를 지배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환기량이 부족하게 되면 이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막 가연성 가스도 그득그득 차고 불길도 커져 있는데 환기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내부의 압력도 점점 차오르고 온도도 아주 높아져 있다가 결국은 이 압력과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어딘가가 팡 터지면서 분출되기도 하는 게 이 환기 지배형 화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벽체가 세워진 이후에 발생하는 화재는 앞서 본 연료 지배형과 또 환기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 환기 지배형이 복합된 형태를 띠면서 공사 초기보다도 화재 위험도, 리스크가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후반에 아직 소방시설 같은 게 정상 작동을 하기 전인 준공 직전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때 위험도와 리스크가 최대치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공사들이 약속된 마감 기간 안에 공사를 다 마쳐야 하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자재나 장비 같은 게 추가로 막 투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채워진 것들과 또 정리해서 치워야 하는 것들이 안에 막 섞여서 가득 차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산소 유입량도 가장 제한적일 것이고, 이미 건물이 거진 다 지어진 시점에서 이 불을 초장에 못 잡으면 이렇게 다 지어 올린 것들이 홀랑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 규모도 크고 위험도도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단계별 화재 유형은 공사 후반, 준공 직전으로 갈수록 위험도, 리스크가 최대치에 이르는 그래프를 보이고, 공사 초반에는 연료 지배형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환기 지배형으로 혼합되어가는 형태를 보인다는 거, 그래프와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관리 계획서는요, 아까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고 했었죠. 이렇게 건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사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 절차를 보시면 일단 이 공사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써야 하는 계획 수립 대상인지를 확인하고요. 우리가 하려는 이 공사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다. 그러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해서 감리원에 확인 후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준수할 건지 증명해내는 게 이 건설을 맡은 업자가 하는 일이 되겠죠. 왜냐면 발주자는 이걸 짓기 위해서 업체에다가 맡긴 사람이지 이 공사 과정이나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잘 아는 공사를 직접 진행할 업자, 업체 쪽에서 일단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감리해주는 감리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이 공사를 의뢰한 발주자에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발주자가 이제 내 돈 들여서 내 건물 짓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에 갖다 내는 건 이 발주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주자가 행정기관에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해서 이 건설공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관리 계획에는 이 건설공사의 개요와 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그리고 공종, 공사의 종목별로 점검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해야 하고요. 그 밖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또는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그리고 안전교육, 또 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해서 이러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관리 계획은 세웠고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서는 어떠한 안전관리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봐야 되겠죠? 교재 아래쪽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 안전관리 보겠습니다. 먼저 용접 또는 화기 작업 시 취할 수 있는 안전관리 활동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용접이라던가 또는 화기 취급, 화기라는 건 스파크를 발생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이런 화기 취급 작업을 할 때에는 규정과 절차를 세워서 이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과 또 외부 협력업체 용역 직원들까지도 이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같은 걸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이 현장에 붙여서 게시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막 뜨겁고 불이 날 위험이 있는 화기 작업을 그럴 위험이 없는 비화기 작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톱이나 토치를 써서 절단하면 스파크가 튀거나 불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을 통해서 수압을 이용한 수압 절단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확실히 화재 위험이 많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용접도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전기적인 자극이나 또는 가스를 이용해서 뜨거운 열이나 불꽃을 발생시켜서 이어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볼트나 이음쇠를 조여서 작업하면 화재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뜨거운 인두기 같은 거 사용하는 납땜 대신에 나사를 조여서 이으면 불이 날 위험이 없겠고, 톱도 둥그레가지고 부앙하는 방사형 톱보다는 왕복톱을 사용하는 것이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비화기 방법의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공사 작업을 하는 공간별로도 조심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화기 작업을 하면 안 되는 화기 작업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 화기 작업이라는 게 막 불티가 튀고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하게도 그런 불이 쉽게 붙을 만한 가연성 액체나 금속 또는 인화성 가스 같은 가연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이런 화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너무 당연하게도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폭발물이나 위험물을 보관 및 취급하는 장소도 당연히 화기 작업을 하면 안 되겠고, 또 산소 농도가 높은 곳, 산소는 연소를 일으키는 연소의 3대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은 곳은 불이 한번 붙거나 불티가 튀면 급속도로 화재가 엄청 커지고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 농도가 높은 환경이거나 마찬가지로 산화제 물질이 있는 장소는 화기 작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서 화기 작업을 못하도록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과 3번 내용도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볼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고위험 장소예요. 화재 위험도가 좀 높은 장소라면 어지간하면 화기 작업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화재 작업을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화기 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자격자, 도급업자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가급적이면 설비나 기계가 멈출 때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기 작업하면서 발생한 불티가 튀거나 하면 다른 기계에 흘러들어가서 그 화재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계가 멈춰 있을 때 중단 시간에 화기 작업을 하거나 마찬가지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도 멈춰놓고 화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이 붙을 위험이 있는 분진이나 유증기, 가스는 충분히 제거한 뒤에 작업을 해야 하고, 만약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예 그냥 화기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화재 감시자라고 해서 이 현장에서 어디에 불티가 튀진 않았는지, 화재가 발생하진 않는지 감시할 수 있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서 작업 전부터 완료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요. 만약 그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라면 이 작업을 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되진 않는지 가스 여부를 확인하고 또 질식 예방을 위해서 산소 농도를 계속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통이나 실린더는 이 밀폐된 공간에 두지 말고 외부에 안전한 장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 밀폐 공간이랑 연결되는 파이프나 전선, 닥트는 끊어두어야 한다. 왜냐면 이 작업장에서 발생한 불티 같은 게 파이프나 닥트를 타고 밀폐된 공간으로 번지면 그 밀폐 공간에서는 대피도 어렵고 또 위험성도 더 크기 때문에 밀폐 공간과 연결되는 파이프나 전선, 닥트는 끊어두도록 하고요. 감시인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적정한 보호 장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재 예방 조치에서는 발화원, 화재의 근원이 되는 발화원 또는 발화물에 대한 관리 조치와 또 교육 및 훈련 차원에서의 조치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더 간단한 설명입니다. 먼저 화재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발화원 또는 발화물에 대한 안전관리인데요. 공사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담배 피다가 그 불씨로 인해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겠고요. 또 용접이나 용단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가 튀어서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임시소방시설에 꼭 들어갔던 거, 방화포 같은 걸 씌우거나 또는 가연물을 멀리 치워놓고 작업할 수 있도록 방호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기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고 허가서를 발급해서 소방안전관리자나 감시단 등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용 계획서 등을 준용해서 따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소화기를 지참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서 화재 감시도 하고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소음이 많은 이 시끄러운 현장에서도 비상 상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방송시설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물건들을 쌓아서 방치하는 경우에는 불이 안 붙는 불연성 재료로 보양 조치를 하거나 태그를 부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이나 정전 시에도 피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축광 물질을 활용해서 대피로를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발화원, 발화물에 대한 화재 예방 조치였고요. 마지막으로 근로자나 작업자들에 대해서도 안전교육과 대응에 대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또 현장에 소방안전 관리자와 자체 소방단, 또 화재 감시자 등을 지정해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은 가볍게 보시고 다음 시간 화기 취급 감독 및 화재 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공사장 안전관리 편에서는 크게 막 어렵거나 헷갈릴 만한 내용도 별로 없었죠?
다만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라던가 또는 공사 단계별 화재 발생 리스크 양상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해 주신다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전혀 무리 없이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다음 편에 이어지는 화재 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 부분에서 조금 더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다음 편 영상도 꼭 같이 시청해 주시고 챕스랜드 찐 정리와 찐 스포일러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 출제 유형도 같이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